많지 않은데 이런 시간에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경주가 희망이 더 크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바쁜 시간에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옵니다. 그동안 너무 가물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단비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좀 해소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형제요, 친구이며 부모님이신 경주 시민 여러분, 지난 23년 동안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온 저 최학철,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간의 예전과 관심 그리고 격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경주시장 후보에 출마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비록 부족한 점은 많지만 시민 주권 시대를 맞이하여 정치적 변화를 실감하고 그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의 적임자가 저 최학철이라고 판단하고 출마의 뜻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경주 경제를 걱정하고 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핑크빛 공약은 그저 공약일 뿐입니다. 이것도 저도 알고 그들도 알고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라님도 살리지 못하는 경제를 살릴 능력이 있다면 그분은 경주시장이 아니라 청와대에 계셔야 할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민의 수입을 늘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지출은 확실히 줄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첫 번째 투자처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어머니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 경주관 내 모든 대학교의 학비도 협의를 내서 50% 정도 지원할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모든 재원은 충분히 검토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분야에 있어서 재원은 예산 절감, 발전소 지원 사업, 즉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소를 통해서 연간 181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오려면 또는 외국 연수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는 철저히 챙겨서 우리 교육에 크게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비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경주 시민들의 주머니를 여유있게 만들어 줄 것이며 자연스럽게 경주시의 인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아울러 경주 상권도 조금씩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기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오랜 준비 끝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가야권 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신라권 개발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 사업은 지속적으로 또 추진되고 가능하다면은 50유광전, 육부 이런 것들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경주를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주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든가 유적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로서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서 한 사람이 오든 많은 단체가 오든 그를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방패장 관련 문제입니다. 참 우리 경주 시민이 치열하게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도 유발이 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2일날 우리는 유치 확정을 받았습니다. 또 그로 통해서 우리 정부가 경주시하고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에 당선이 되면은 최우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입니다. 제가 머리띠 메고 중앙정부에 가서 강력히 싸워 나갈 것입니다. 투쟁할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꼭 챙기겠다는 말씀과 함께 55개 사업 중에서 28가지가 완료됐습니다. 27개 중에는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13년짜리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방패장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에 해줄 수 있는 일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엄청 앞당겨 줘야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 경주를 이해하는 길이었습니다. 55가지 중에서 13년째인데 28가지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가지가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내리 속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챙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사고 787억 들여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패장 기공식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좋다고 했습니다. 좋은 학교가 와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경주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제가 도의원 할 때에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에 의해서 무산이 됐어요. 전 국회의원께서 이 787억에 대해서
경주에 대안사업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대안사업을 비롯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몫인데 그것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박물관 건립 사업이 2천억입니다. 이것이 행정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 산작으로부터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우리 경주시하고 핵세력의당을 유치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뭐 중앙정부를 봐줄 수 있는 입장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최고 지적 사업이 중저준위 방패장 확보입니다. 그때 비서실장 하셨잖아요. 우리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의 몫을 꼭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경주시 이장하기 위해 강력히 주장한 것이 원자병원 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패장이 있기 때문에 또 고준위가 56% 정도 경주에 임시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은 꼭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경주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받고 그로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 시에 제가 듣기로는 한 200개 기업을 경주에 유치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 경주시와 한수원이 100개 정도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도 두산중공업 5분이 왔습니다. 5분이 경주에 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개 기업 정도를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공장 부지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우리 규제도 완화해서 그분들을 경주시장이 직접 뛰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접 만나야 됩니다. 사장도 만나고 회장도 만나고 사정도 하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도 설명드리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5명, 7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경주시 한수원 환경관리공단, 경주상공회의소 이렇게 TF팀을 구성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한 분 한 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전이 유치된 나주는 좀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8만에서 지금 한 13만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 듣고 거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루어십시오.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기사님 왜 많아? 그래서 이 200개 기업 자체는 우리 언론인들이 좀 앞장서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TF팀을 구성을 해서 또 시장을 비롯해서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접촉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여건들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경주에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리 자식들이 멀리까지 안 가도 그 정도의 기업 같으면 충분하게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자동적으로 인구 증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인구 증가되면은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역사 문화 도시고 글로벌 도시라고 생각하는 우리 경주가 지금 현재 너무 경제적인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안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제가 참 방패당을 유치한 이후에 우리 경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이 이겁니다. 수신료 2,500원, 전기 2,500원, 학계 5,000원. 이것을 매달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당연히 어린가? 이 종이 한 조각으로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방패장을 유치하고 참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유치해서 우리 경주 경제를 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무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협의를 통해서 살려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탈원전 시대라고 이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참 탈원전 되면은 좋다는 분도 있고 또 그래 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2016년도인가 보니까 뭐 한 4% 5%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2030년도까지 20%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뭐 중앙정부의 방침이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 신재생 에너지를 경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많은 토론과 고민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황유세 당시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연구타운인가 이것을 경주에 유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주를 비롯한 이 도시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원해연을 비롯해서 각 지역이 유치하기 위해서 활발히 행정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힘을 모아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우리 경주가 그래도 한 손에 여기오면서 앞으로 향후 한 50년 정도 신성장 동력이다. 우리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탈원전되고 이 탈원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 대통령께서 가약공 개발하라니까 이 가약공 개발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신락공 개발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산의 문제죠. 그래서 환경보건을 비롯한 모든 부분들이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또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하고 또 시장 되시는 분들이 정말 머리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효보시설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살림살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특별지원금도 3,000억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에 투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지방자치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의 생각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할 수밖에 없고 어떤 문제를 두고라도 경문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통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인이신 시민들에게 삶의 질도 높여드리고 또 행복 지수도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선택되는 사람은 최우선 순위가 방패장 문제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서슴없는 투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의 가장 기준은 집시직입니다. 그걸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이끄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주시장의 후보들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경주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제 말이 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히 그렇게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경주 구석구석을 좀 알아야 그 다음에 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도입 이후에 긴 시간 동안에 경주시장을 중앙 관료 출신들 중심으로 낙하산 공천으로 해왔습니다. 그 휴정은 지역의 국회의원과 경주시장 간 불통으로 이어져 왔고 그것이 법 정치 행정의 분리로 반목으로 갈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중앙에서 오신 분들 존경합니다. 참 지식 면에서는 대단히 높습니다. 풍부한 중앙의 경험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냥 지방에서 시의원, 도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시민이 주인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의 주인이신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이제는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고 시민 편의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은 그분들한테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정말 한번 도와주시면은 제가 정말 이 발로 뛰고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를 개인의 출세나 명예로 여기는 낡은 정치는 이제 척결해야 됩니다. 혹시 저도 거기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23년 동안 되었습니다. 반성합니다. 저 최악천은 바로 경주 시민 여러분들의 진정한 동행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경주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핑크빛 공약만 내세우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출마 의시가 저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해당 후보자들의 이력을 보면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간에 경주를 아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치 논리를 떠나서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지역 내 지역 갈등을 조장만 하는 분들은 선택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도 어렵고 경주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화합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앞장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주를 모르면서 경주를 외치지 말고요. 또 경주를 알아야 경제 미래를 또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학철,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들께서 꿈꿔오던 경주로 확 한번 바꿔보겠습니다.